이제 받을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있었는데 받게 돼서 영광인 것 같고요. 그동안 좀 열심히 하다가 조금 이제 좀 지치는 약간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시장이라던가 조금 더 좋은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경기가 워낙 안 좋은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속 금리를 하락하거나 약간 돈을 좀 푸는 방향으로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이 결국 금리가 빠지고 유동성이 늘어날 때 어디서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으면 결국 증권업종이 가장 좀 이득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유동성이 늘어나고 이럴 때 결국 이제 고객들의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고 증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라던가 이런 거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된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더 증권업종이 과거처럼 조금 더 이익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증권업종을 좀 선호하고 있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증권사들, 뭐 중투사라던가 이제 초대형 IB를 가지고 있는 그런 라이선스를 보유한 대형사들이 조금 더 유리한 포지션으로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하루가 다르게 이제 말을 좀 바꾸고 있는 상황이고 대외적 변수 외에도 이제 국내도 경기가 굉장히 부진하고 대선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갈지 이런 게 굉장히 좀 불명확한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좀 넘을 수 있는 안정적인 펀더멘털 가지고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조금 어떤 실적이라던가 주가 흐름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은행 같은 경우 이제 은행이랑 비은행 쪽에 어떤 포트폴리오가 좀 다각화되고 자본 비율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은행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도 이제 IB 외에도 WM이라던가 브로커리지 전반적인 부문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보험이나 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자본력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버퍼라던가 이런 게 충분해가지고 이런 불확실성을 흡수하고 이익이라던가 주주환원의 안정성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불확실성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안정성에 대한 이런 저희가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좀 더 부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저희가 작년부터 이제 금융주가 계속 이제 각광을 받았던 이유가 결국 밸류업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주주환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주주환원이 결국 지속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이 먼저 전제가 좀 될 필요가 있는데 경기라던가 이런 부분에 따른 이 변동성 자체가 계속 나타날 수 있다. 요거를 좀 주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보니까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이나 이런 부분이 좀 과도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경계를 좀 하면서 저희가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래에셋 같은 경우 솔직히 좀 테마성이 좀 강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자사주 비중도 워낙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머스크가 이제 정치에서 손을 떼고 이제 경영에 이제 집중하겠다라고 했는데 머스크랑 관련된 기업들에 투자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많이 있었다 보니까 테마성이 좀 있는 느낌인 것 같고 다른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사실 과거 저희 한 2018년, 19년, 20년 과거 계속 금리가 좀 내려갔던 시기랑 비교해보면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낮은 수준에 좀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사이드를 조금 더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계속 가면서 금리가 얼마나 내릴 거냐 유동성이 얼마나 더 늘어날 거냐 요거에 따라서 조금 차등은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편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주가에서 조금 더 업사이드를 저희가 또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 선호주 있으세요, 증권? 삼성증권이랑 한국금융지주 두 개 중에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일단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발행어음이나 이런 거 가지고 레버리지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쓰는 회사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 트레이딩이나 이런 걸로 이익을 좀 많이 낼 수 있다. 이런 게 강점인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결국 이제 변동성, 결국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냐 이런 거에 따라 변동성이 생길 때 과연 현재 수준의 이익치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 요게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삼성증권 약간 반대 포지션인 것 같아요. 여긴 WM이라던가 이런 고객 기반의 이 베이스를 두고 있는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익 체력 자체의 변동성 자체는 좀 가장 적고 주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인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는데 ROE 레벨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이 좀 낮다 보니까 업사이드는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는 보수적으로 어떤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장이 정말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업사이드는 조금 제약이 있지 않을까, 약간 이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 두 개 중에서 전 이제 어디에 조금 더 무게를 더 둘 것이냐, 약간 요거에 따라서 좀 선택지가 갈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증권사는 어떠세요? 중소형 증권사는 제가 중소형 증권사를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솔직히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가 아시다시피 그동안 이제 중소형 증권사들의 실적을 견인해왔던 부분이 PF 이쪽인데, PF 쪽이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위험가중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계속 이제 더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과거처럼 이익을 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넥스트레이드 이런 거 이제 출범하면서 이제 브로커리지 이런 부분이 계속 탄력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사실 이제 MTS라든가 이런 거를 보시면 이제 대형사 위주로 사람들이 많이 쓰시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MTS나 이런 경쟁력 자체가 밀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이랑 비교하면 이익 체력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는 중소형 증권사 중에서는 토스증권 같이 이제 자기만의 어떤 경쟁력 가진 분야를 가져가지고 그걸로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계속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나머지는 계속 이 MS가 계속 좀 줄어들면서 조금 어려워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